궁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되게 오묘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사주 팔자를 막 분석하고 해석할 때 다 궁이로 다 해결해요. 궁이.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을 다 배우는 거고, 지장간에 있는 시간들이 다 어느 시간이 왔냐에 따라서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팔자의 궁위에서 우리가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사주팔자를 반드시 볼 때는요, 이 사주팔자를 딱 볼 때는 반드시 기준점을 완전히 천간과 지지를 나눠야 돼요. 천간과 지지를 나누고, 천간은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거다. 정신세계. 지지는 뭐야? 물질세계구나. 물질세계. 천간은 또 사고죠. 생각하는 힘이고, 지지는 행동하는 힘이구나. 이렇게 딱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주를 연, 월, 일, 시의 4개의 기둥에서 연월을 딱 맡아서 이건 선천이구나. 이거 뒤에 걸 후천이구나. 이렇게 딱 나누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준점이에요. 선천적 기질이 있냐, 후천적 기질이 있냐, 선천적 기만이 있냐, 후천적 질만이 있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항상 이런 포인트. 그 다음에, 일간이라는 것은, 이 일간은 무조건 나의 인식 체계로만 딱 생각하시고, 인간의 본질은 이 월주라는 거야, 월주. 월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난 거지, 부모님 없이 네가 어떻게 태어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DNA 반반씩 받은 놈이 일간이라는 거야. 일간은 결국은 이 부모님의 이 DNA 반반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일간의 본질은 결국 월주예요, 월주. 일간의 본질은. 그럼 더 나아가 봅시다. 일간의 근원적인 본질은 뭘까요? 아니, 저 연주잖아. 그럼 요 월지 우리 엄마는 생판남이네.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 할머니랑 됐을 때 생판남이 되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런 개념을 알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가 힘든지 안 힘든지 연주만 보면 알아요. 연주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엄마를 막 힘들게 하냐 안 힘들게 하냐. 그거를 일간이야 이 서른 넘으면 판단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래. 아니 반대로 아니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 이래. 그 전까지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모르다가 일간의 시기가 오면 우리 엄마가 생판 남이었구나. 그러면서 엄마 가장 아빠는 어차피 나랑 똑같기 때문에 아빠한테는 뭐라 못해요.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엄마는 우리 집안 와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이 돼야지 왜 남의 집안 사람이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친정 부모님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요 이 외손자가 되게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밖에 없어요. 우리 피에 반밖에 안 가진 놈이 우리 딸내미 괴롭힌다고. 진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 자식이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분별합니다. 왜?
때부터 그렇게 이제 부모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일가는 월주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요. 반면교사. 이 경계학, 그래서 이 인식체계라는 게 경계점을 확실히 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야. 항상 요거를 항상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는요, 연에서부터 월가장 쭉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식가장. 아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가장 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결국 뭐, 우리가 탄생했다는 것은 뭘 향해 가는 겁니까? 에?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탄생이 간목이었죠. 죽음이 뭐였어요? 신금이었잖아. 우리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늙는 겁니다.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탄생했다는 자체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죽음이 가장 좋아. 일단 죽어서 다시 뭐야? 아까 이 임계라는 다시 인간 본성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다시 갑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신갑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살아가는 방식이 을부터 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을로 완전 밖으로 나가서 경금으로 딱딱해져서 다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항상 놓치지 마세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요거만 알고 있으면 그냥 세세하게 모르지만은 대충 어떤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연월이 싫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계절로 말하면 연주는 봄이요, 월주는 여름이요, 일주는 뭐라 그랬죠? 가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인식체계요. 예, 요 시주가 가을입니다. 그러면 겨울은 뭡니까? 나 인간 본성, 윤회라는 거예요. 윤회. 이렇게 원래는 5주 10자로 돼야 되는데 5주 10자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왜? 인간이 진짜 누군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명확하게 대충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5주 14로 명확히 날라버리면 세상이 재미없잖아요. 또 세상이 또 아무리 일정한 규칙성과 반복성이 있다도 거기에 또 우연한 사건들. 그러니까 자연은요, 이 불규칙하면서도 또 규칙적이고 또 규칙적인 듯 하면서도 불규칙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우주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신 자체가 이미 이상해. 신 자체가 이미 음량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선과 악이 다 공존하는 겁니다. 신 자체가. 근데 지가 만든 건 선이고 만들지 않은 것이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 결국은 인간은 이 선을 갖고 태어나서 악과 싸우는 겁니다. 결국 신과 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신과. 나는 옛날에 종교를 믿으면서 가장 내가 의문시도는 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왜 악을 그다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뭐 장난치는 거, 우리 테스트하는 건가? 그래갖고 내가 목사랑 전도사랑 붙은 거예요. 중학교 때. 무슨 성경책이 무슨 개풀 뜯으면 그러냐. 아니, 처음부터 천지창조 7일 동안에 만들었던 것이 왜 악을 다 없애서 만들지? 왜 거기다가 금단의 열매, 그 뱀, 왜 악을 만들어놨냐 이거지.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신 자체도 자기가 정체성이 모호하지 않냐. 우리가 만약 하나님 자체는 그럼 뭐냐 이거지. 천사와 악마, 뭐냐 이거지. 그럼 하나님은 천사와 악마를 다 거느리고 있다는 게 아니야. 아주 상당히 욕심쟁이네. 그래도 뭐라고 또 분명하냐. 천사가 마음이 약해진 게 악마래.
아, 천사가 어떻게 마음이 약해지냐? 말이 되냐, 그게, 천사. 천사라고 부르면 안 되지. 신의 전령사로 천사인데 무슨 신의 전령사냐, 이거지. 그럼 천사도 사람 아니냐? 어? 뭐 이렇게 그냥 따진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용히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물 흐린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그 다음 주 가가지고 니네 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집단이야. 사기꾼 집단. 이 사기꾼 집단. 그래갖고 이놈의 사기꾼 집단 놈의 새끼들. 니들이 사탄이다 그러고 나왔지. 오히려 우리가 신이고 니들이 사탄이다 이거야. 사탄. 그리고 이제 여러 종교도 절에도 한번 가봤어요. 절도 똑같은 얘기를 해. 다만 절은 쫓겨내진 않더라고. 근데 밥을 안 주더라고 이놈의 새끼들은. 나가란 소리 안 하고 공양을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공양을 안 줘. 와. 그래서 어떻게 큰 스님 방에 가면 항상 주전부리가 있어요. 특히 누룽지. 큰 스님들은요 누룽지 안 갖다 주면 막 성질 내거든. 큰 스님 누룽지 막 훔쳐먹고 큰 스님이랑 얘기하는 거지. 아, 저 사람들 왜 그래요? 나도 그렇다. 이제 노승들이 가면 노승들이 뒷방으로 가요. 그러면 노승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노승들 그 중간에 이렇게 그 디딤돌을 놔줘요. 근데 찾아오는 고객이 없죠? 그럼 그 디딤돌을 안 놔줘요. 이게 나쁜 놈의 새끼들이야. 그럼 내가 이제 디딤돌을 갖다 놓지라고. 그러면 며칠 있다 또 이놈들이 빼가. 내가 디딤돌을 갖다 주면 큰 스님들이 이제 나 가면은 이제 누룽지 주고 이런 주전부리도 줘요. 근데 손님 많은 그 노스님들은 디딤돌이 다 있어. 이 문턱과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비하더라고. 그다음에 나 돌멩이 맨날 갖다 놓고 하면은 좋다 그러면 나는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스님한테 스님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 사람들 하는 야 나도 이 나이 먹어보니까 그냥 뭐뭐 하는 척하고 살았더라. 배고픈 거 못 참겠더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아유 배고픈 거 못 참겠더라.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이 중국 애들이 이제 문화혁명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수모를 준지 아세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한 우리에 가다 놓고 3일 일주일씩 굶겼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고깃덩어리 한 덩어리 던져준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 서로 그 고기 먹으려고 눈이 뻘개지죠. 그거 보고 비웃는 거야. 봐라, 니들도 먹을 카페는 이러지 않냐. 그렇게 수모를 줬답니다. 수모를. 참 인간은 배고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죽어요. 사람은 나는 또 하나 진리를 말했어요. 옛날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나는 명확한 진리를 여러분들 설명해 주겠다. 사람이 일주일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만큼 명확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뭐 양식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바로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그게 태어난 그 이유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살려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이 탄생시킨 거야. 그러면 살아라 그런 거야. 왜? 자연이 이 만물을 살아라고 된 건 자기의 쓰임을 확인하려고. 참 자연은 다 어떻게 보면 참 자연은요. 그래서 내가 자연에 당했어. 자연은 진짜 무자비해. 만물 만들어 놓고
자기 쓰임이 있게 하려고. 약육강식이라는 것은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아니,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한다고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살생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연은 전부 살생으로 돌아가는데 살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결국 굶어 죽으란 소리예요. 살생하지. 내가 일자리를 얻잖아요. 그럼 이게 일자리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남을 죽인 겁니다. 나는, 그래, 내가 백수인가 봐. 나는 남을 살렸다.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 아주, 근데 내 논리 누가 반박을 못 해. 살생하지 말아라. 부처님 말한 살생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뭐,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스님도 고기 잘 먹어요. 근데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살생하지 말라는 그 살생이 그런 뜻이 아닌데. 예?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참 재밌어요. 명리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 종교 를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많이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 나름대로 막 해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참 간단한 마디 한마디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식들 봐봐요. 특히 누구야 조용기 목사 자식 봐봐요. 전부 다 애들이 개차반이고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런 것도 보면 웃겨요. 그래서 일가는 월지를 반드시 비판하게 돼 있어요. 월지를. 그런 걸 항상.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어머니는 내 속에서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온전한 내게 아니라 반이 섞였다는 걸 항상 인지하라는 거예요. 저건 내게 아니에요. 온전한 내게. 반이 섞였잖아. 생판 모르는 연주와 월주의 반이 섞인 겁니다. 내 자식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만 보면 안타까운 거야. 세상에 내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은 세상에 내게 없어요. 내게. 어떻게 어머니들은. 진짜 내게 없다는 것이 난 가장 안타까워. 내게 진짜 없잖아요. 서서 내 뱃속에 나온 놈도 반은 생판 모르는 사람 거잖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오늘부터 자식을, 애 들어오면 얼굴 반을 가리라 그랬어요. 너 반은 내 거 아니다. 나한테 요구할 때 반만 요구해라. 다 달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 반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생판 모르는 며느리한테 줘야 돼요. 둘이 의기투합해야 돼요. 우리는 생판 남들끼리 만나갖고 우리 의기투합하자. 그러니까 아주 며느리 만나면요 며느리한테 반을 주란 말이에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 그러면 뭐야? 사위를 만나야지. 사위한테. 그러니까 생판 남이. 그래서 이 사위와 이 장모가 원래 관계가 좋아요. 왜? 생판 남끼리. 그래서 사위와 장모는 그래서 월지와 일지는 어떻게 둘이 손잡고 잘 가야 돼요. 월지와 일지는 진짜 손잡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잘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니까 이게 하세요. 어머니 아들도 반은 어머니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좀 우리 서로 의기투합해 잘 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절실히 공감합니다. 네 말이 맞다. 키워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이런 식으로 사주팔자는 반드시 요 일지와 월지 싸움이에요. 월지와 일지 싸움. 즉 생판 남인 두 사람이 나랑 어떻게 이제 연결돼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은 연, 월, 일시로 흐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연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내 인생으로 보는 게 있고 내 육친 관계로 살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궁이로 할 때 자세히 할 건데 연주는 내 인생으로 살필 때는 뭐야 하면 이 성장기가 돼. 성장기. 예? 나의 육친 관계, 나의 혈연 관계로 팔았을 때는 뭐야 하면 이게 조상궁이 되는 거야. 조상궁. 예? 나의 이제 사회적 모습으로 살필 때는 뭐냐면 국가궁이 되는 거. 국가궁 아니면 근본 터전의 궁. 근본 터전의 궁이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주는 뭐냐? 응? 월주 성장했잖아요. 그럼 뭐게 됐어요? 어? 알려보세요.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뭐죠?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 성장기 다음 성장했으니까 뭐야? 확장기, 확장기, 확장했다. 요거는 이제 육친을 봐면 이게 부모궁이 되는 겁니다. 부모궁.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봤을 때는 국가궁에서 부여받은 여기 임무가 들어있는 임무궁이 되는 겁니다. 임무궁. 우리는 임무 가지고 모든 것, 즉 월주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면 돼요. 얘가 어떤 직종을 살아가는지, 어떤 임무를 받고 어떤 직렬을 받았는지. 그러면 일주는 뭡니까? 일주는 뭐죠? 아니요, 그냥 그거는 이제 일주를 보는 거지. 인생의 궁으로 봤을 때는 뭐죠? 이게 이제 뭐죠? 숙성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완성기라고 하는 거죠. 완성기. 여기는 뭐야? 이제 가정궁이 되는 거예요. 가정궁. 육친을 봤을 때 가정궁이고, 요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는 이제 일주는 표면적 개인이 되는 거야. 개인궁. 표면적 개인궁이에요. 일주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 나의 사회적 위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표면적 개인궁이 되는 거고, 시주는 뭐가 되냐? 예? 성장, 확장, 수세 뭐냐? 시주는 뭐냐? 노세기가 되는 거야. 노세기. 시주 노세기. 노세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시주는 이 자녀궁입니다. 시주는 자녀궁을, 육주는 자녀궁이 아니지만, 요 사회적 모습에서 여기는 이면적 개인궁입니다. 이면적 개인궁. 즉, 드러나지 않는 나의 이면적 생각, 나의 포부, 욕망, 희망, 욕구, 욕망들, 이렇게 궁을 나눈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도 되게 재밌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나 하고.
이게 이제 100%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맞지는 않는데 대부분 다 맞더라고. 뭐 여기서 이제 오차 범위는 조금씩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거의 뭐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의 크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오차 범위는 약간 존재하지만 그 오차 범위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기준점은 이렇게 가라가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짜놓은 이 우주도 이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 체계가 반드시 우리가 뉴턴의 절대 법칙을 아인슈타인의 상대 법칙이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이런 것식으로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천동설이 지동설로 완전히 무너진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간단하게 이거만 살펴보고 오늘은 요 공이라는 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사주팔자를 보는 관점도 한 번씩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연주는 반드시 뭐라 그래야 아까 가브리엘에서 목이었죠. 이거는 병정으로서 화였죠. 일주는 토였죠. 경신은 금이었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요거는 수였잖아요. 그러면 목은 뭘 관념하신 거죠? 봄을 관념하시켰잖아요. 봄이 임묘진이잖아요. 임묘진이고 시간으로는 가불이잖아요. 그죠? 화는 뭘 관념하시켰죠? 여름을 관념하시켰죠. 사옴이고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는 병정이라고 분명히 배웠잖아요. 토는 뭘 관념하시켰습니까? 인식체계입니다. 그냥. 금은 뭘 관념하시켰죠? 가을을 관념하시켰죠? 신유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임수는 겨울을 관념하시켰죠? 해자축이라고 했고 우리는 12진 나타나고 이거는 임계로 관념화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4년생이잖아요. 선생님 연주가 뭐예요? 임자잖아. 오라 큰일 났네. 여기는 목인데? 여기는 목이고 임묘지고 가버려야 되는데 임자 가버렸네. 이걸 볼 수 있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또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선생님은 이러한 모습 살아가는 건 변하지 않는데 대신 내가 갖고 있는 사상체계는 임자라는 거야.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는 선생님 생각이 많어. 왜 저 임자는 어디야? 저기 인간의 본성이잖아. 저승사자와 옥황상제가 있었네. 선생님 어렸을 때 살아가는 모습은요, 내가 안 봐도 알아요. 남을 안쓰럽게 생각해. 저러다 죽지, 저거. 어렸을 때 독특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독특한 거예요. 저러다 죽는데. 저러다가 하늘에 심판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월주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막 경술이야. 경술이, 술이가 어디 있어야 돼, 술이? 저 시주에 있는 게 갑자기 일로 와버렸네.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병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또 잘못됐네. 한차 확장하고 한참 그냥 나의 특기를 길러 살려야 되는데 이미 다 완성됐어.
그리고 완성된 거 가지고 나의 특기를 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20대 때 사면 역시 선생님 뭐야? 완성된 거 가지고, 병정애들 다루니까, 요때는 선생님 인기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선생님을 되게 우러러 봤을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냐? 모든 사람이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뭐, 남들 고민 들어주느라고 바빴겠지, 뭐. 이게 선생님 직업이야, 경술. 남 고민 들어주는 거고, 그거 해결해주고, 그거 지켜주는 겁니다. 예? 일주가 뭐예요? 일주 봅시다. 경진, 야, 드디어, 야, 요건 인식체계를 딱 갖췄네. 요건 바르게 됐네, 이제. 뭐, 진터 누구 자리에요? 남편 만나서 나는 드디어 사람 됐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경금은 버리지 않고 있네. 아주, 선생님도 고집불통이네. 경경이네. 오로지는 한 길만 가겠대. 한 길만 간다 뜻이에요. 시주가 뭡니까? 기묘.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에 경신, 금이 와야 되는데, 여기 봄이 와버렸네. 늦지막게 봄이 왔네. 응? 그럼 뭐야?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네. 그게 다 숨겨진 욕망이야. 기묘. 남들도 뭐 하고 있냐? 이런 겁니다. 나 숨겨진 욕망은 그거였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겠다.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선생님, 요 토자리에는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화나 금이 와야 좋은데 선생님은 목이 왔잖아. 우리 남편이 너무 애기 같은 거야. 나 인식체계를 만들어준 건 좋은데 너무 애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결혼한 게 아니라 자식 하나 더 둔 거야. 아니 그게 뭐냐, 자꾸 이 사람을 자꾸 어떻게 케어해주고 싶고 막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말 안 듣잖아요. 인식체계가 없잖아요. 봄, 여름이 무슨 인식체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사는데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20대 때 만났던 사람들이 더 좋은 거야, 이제. 거기 술토였잖아. 편하잖아. 인식체가 있으니까. 말이랑 통하고. 이렇게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냥, 빼박이에요, 빼박. 선생님은 20대 때 오히려 술토인지, 요때 되면 선생님은 요때 만나서 아주 연상이랑 결혼해, 아주. 애들이 싫은 거야, 그런 애들이. 이 애들 뭐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과 되게 유대관계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도. 까딱 잘못하면 이제 나이차 많은 사람과 결혼할 케이스가 되는 거야. 선생님은 일과 시가, 내가 그랬죠. 이 월과 일이 중요하다고. 둘이 진술충을 하잖아요. 이거 아주 좋은 관계인 거야. 왜? 서로 균형을 잘 이루겠다는 뜻이야. 서로 직접적 조건 개입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뭔가 충을 통해서 직접적 조건 개입을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진은 아까 뭐라 그랬죠? 나의 표면적 개인궁이잖아요. 밖에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요것이 월지의 사회궁에, 나의 임무궁에다가 드러날 때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와 조건을 맞추겠다는 뜻이야. 그리고 임무궁에서 선생님한테 원하는 거야. 여기에 맞춰 서로 그런 조율적 관계를 되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은 이 충구조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술충에는 뭐가 들어있냐? 진토의 지장간에 뭐가 개수가 있죠. 술토의 지장간에 뭐야? 정화가 있다는 거야. 나중에 배웠죠. 진의 개수와 정의 개수는 이게 이제 물질들의 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구조라는 거죠. 정계충으로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주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선생님이 직장도 다 이런 직장만 다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구조의 직장밖에 못 가요. 진술충 구조. 물질을 다루는데, 물질을 다루는 거야. 육체를 다루는 겁니다. 육체. 어떤 행동적인 측면을 조절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걸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선생님 사주에서 가장 특화된 사주 구조입니다. 선생님의 시간 방향 한번 볼까요? 연에서 이렇게 가면, 연에 임자니까 겨울이었잖아요. 평소는 뭘로 갔어요? 그러면, 슬간의 흐름 순서 역행이지만 그래도 순서는 바르잖아요. 겨울에서 가을로 갔잖아요. 예? 그럼 여기를 뭐로 가야 돼? 여름으로 가야 되잖아요. 불사 여름이 없네? 바로 봄으로 가버렸네. 그럼 선생님은 이 월주의 시기에서 일주의 시기에 오른 요 사이에는 반드시 뭔가 불안정 요소가 있었겠구나. 이 사주 원국의 이미 다 나타나는 거야. 왜? 겨울, 가을로 와서 여름으로 가는데 같이 봄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러고서 이 묘진이라는 봄의 환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시기 때는 반드시 뭔가 좀 불안정 요소가 생겼지만 요 진토의 다시 일주의 시기에서 시주로 넘어갈 때는 환경적 변화가 크게 없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은 요 월주에서 일주로 넘어가는 시기의 불안정 요소를 해결한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겠네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30대부터 45세 사이에는 반드시 뭔가, 왜? 여름으로 가야 되는데 봄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때가 30에서부터 45세 사이라는 겁니다. 그 15년 동안은 많이 자충우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45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이제 그 봄의 환경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활용하겠죠. 이때는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배운 거를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이라는 거예요, 궁. 그럼 또, 임자년생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이 임자라는 이 연주는요, 목성의 궤도를 보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목성의 궤도. 즉 태양과 지구가 있는데 이거 목성의 궤도를 이 황도 12궁은요 목성의 궤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참, 목성이 황도 12궁을 이렇게 돌면 12년에 한 번 돌거든요. 이 목성 임자라는 것은 거의 이제 목으로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거의 요쯤 이제 격변기라는 거예요. 임자는 이제 막 그 모든 걸 소멸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성이 거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임자년생들은 즉 소멸과 탄생의 것을 해야 되는
근데 72년생들의 운명이에요. 72년생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누구죠? 연예인으로서는 고현정? 응? 고현정도, 그래도 임자년생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하여튼, 72년생들의 삶을 가만 보면요. 대부분 그런, 그 72, 71년생들. 이거 신해. 임자거든요. 그 다음에 개축년생, 73년생가 아니라 개축이죠. 이런 해자춘 생년, 요건 신임계로서 죽음과 저승사자와 옥황상제를 만나는 요 신임기, 요 71, 72, 73 세대들이 지금 모든 영화, 문화 쪽을 다 주름 잡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걸 얼마큼 해먹어? 30년 동안 해먹고 있어요, 지금.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신동엽, 유재석, 김구라. 김구라는 좀 나중에 후발주자였고, 걔네들이 다 해먹고 있어요, 지금. 걔네가 다, 그 다음에 이정재 같은 애들. 30년째 해먹고 있어, 30년째. 왜? 그런 거로 특화되어 있거든. 이 구조들이. 대신 전개라든가 이런 쪽에는 좀 진출 속도가 좀 얕아요. 70이요. 72년생. 우리 친구는 이제 신해년생이 있는데, 그래도 국회를 한번 해먹었는데 그 지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임자, 신의 임자 개축은요, 문화예술 쪽으로 가면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명 창조, 감목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기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이제 해자축은. 이런 개념들로 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같이 궁의를 그런 거 알면 이런 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궁의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중간중간에 이제 궁의론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시간을 시간의 문을 열었으니까 시간의 문이 이제 공간의 문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것도 하나씩 배워야지 너무 이론만 떠들면 재미도 없고 또 뭔 소리. 그 나이가 봅시다. 그 나이가 여명이죠. 그날 여명 불러보세요. 몇 년생이에요? 1998년생. 1998년생이면 이게 이제 무년생이거든요. 무죠. 불러보세요. 아니 사주 명식 몰라요? 무인년, 정사월, 병자일, 갑옷이잖아요. 대운수 몇 대운이죠? 대운수 대운수 뭐 7대운, 17대운, 27대운, 37대운 봅시다. 7대운이면은 정이니까 병진으로 가네요. 그 다음에 을묘로 가고 갑인으로 가고 개축입니다. 이렇게 간다고 치자 봅시다. 이 사람은 얘는 어렸을 때 천재였네.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았네. 왜? 이 4월생인데 병화일간이잖아요. 어렸을 때 병화가 들어오잖아요. 이 어렸을 때는 되게 두각을 나타내서 계속 엄청 큰 아이입니다. 왜? 이게 이제, 소위 용신운이 오는데, 용신운이 너무 일주가 버렸어. 그 다음에 용신이 이렇게 드러나 버렸어. 나로. 그럼 용신이 드러나서 나는 반드시 똑같은 비견이 하나만 있는데, 이 겁재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사주 구조는요. 근데 용신운이 너무 일주가 버렸다는 거야. 다시는 이제 용신운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내가 생짜배기로 용신을 써먹어야 돼. 내가 용신이 돼야 돼. 그러한 이제 좀 불편함은 있죠. 근데 어렸을 때는
병화가 오니까 운에서 용신이 오니까 7세에서 17세 정도 가장은 누가 뭐래도 얘는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도 그렇게 시킨 건데 어떡할 거야. 하늘에서 얘 탓하지 마세요. 하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왜 좋냐? 인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인식지가 딱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식지가 딱 박혔고 인이잖아. 가장 좋지. 얘는 운이 얼마나 좋아. 목이네? 화네? 그럼 얘는 연월근으로 게임 끝난 아이입니다. 얘는 선천지기가 발달한 아이입니다. 우리 가불평종 딱 돼 있잖아요.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렇지. 정화가 밑으로 오고 사화가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병호였으면 딱 좋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바꾸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을묘대운이잖아요. 대운이 을묘대운인데 지금 98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25이잖아요. 이분은 지금 대운이 을묘잖아요. 묘는 뭡니까? 이 묘를 잘 봐야 돼요. 을묘가 묘는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야.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얘는 이 인목이 막 끌리는 겁니다. 그래도 묘사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약간 격각이 왔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어떤 걸림돌이 현상이 일어나요. 장애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계묘년이잖아요. 계묘년이니까 이 개수가 이 자수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요것이 지금 뭔가 걸림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개수를 이제 무토가 이렇게 이제 끌고 와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로스쿨 그냥 하라 그러세요. 어차피 얘는, 그럼 제가 지금 대학원 준비하는 게 뭐예요? 법학 쪽이죠? 그러면 뭐, 근데 난 이분한테 하는 거 로스쿨, 지금 대학원이 법학 대학원이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인사형 구조를 쓰고 싶은 것도 있고, 이 자사 구조를 쓰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자기가 숨겨진 욕망은 가보란 말이에요, 가보. 숨겨진 욕망은 가보란 말이에요. 가보라는 것은 뭐야? 나의 이 존재성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존재성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로스쿨 말고 법학자가 되라 그러세요. 법학자. 예. 법학자라고 하라 그러세요. 법학자. 법학자가 훨씬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대학원이었다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법학 대학원이니까 로스쿨보다는 법학자로 가라 그래요. 헌법학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박사 코스를 밟으라 그러세요. 헌법학자. 얘는 지금 숨겨진 욕망이 갑목을 쓰는 겁니다. 얘한테는 인성을 쓰는 거예요. 갑이 4월을 본다는 것은 이 갑이 4월에 갑을 이제 4월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요. 이 갑이 뭘로 바뀌냐면은
자기만의 이제 어떤 이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갑의 통로는 병화잖아요. 그래서 갑이 병화로 통해서 정화로 통해서 뭐야? 경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의 경금은 좀 사오에 있는 거여서 남을 훈련시키다, 가르치다 이 뜻이에요. 사오미의 경금은 남을 훈련시키다,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응? 얘는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겠지만은 이 병자 갑오라는 것은 자기의 이제 활동력이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병화는 신자진을 봐야 되고 갑목은 인호수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갑이 가장 필요하려 그러면 뭐가 왔냐면 무조건 임수가 와야 돼요. 갑은 무조건 다 필요 없어요. 임수예요. 이 사람 47대 운에 임수가 와요. 이때 이제 교수 임용되는, 정교수 임용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합니다. 개수부터 이제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37대부터. 그러니까 갑인대운에는 되게 열심히 그쪽으로 이제 열심히, 갑인의 뜻은, 갑이 인묘진을 탄다는 것은요. 얘가 갑인이잖아요. 갑인의 인후 인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기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갑자의 선천적으로 태어난 갑자를 검증 과정을 계속 거쳐서 드디어 써먹어야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지금 27대면 30대는 계속 자기를 검증해야 돼. 검증해야 되는 그러한 운을 타고난 겁니다. 검증은 뭐야?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내 생각에는 그거 법학대학원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박사 코스 밟으세요. 그 다음 혹시 뭐 로스쿨 가도 어차피 로스쿨 가도 법학대학원도 있고 로스쿨 가가지고 어차피 로스쿨 안에서도 이 나중에 임용할 때 헌법재판소라든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원하는 지금 진로 방향성은 그렇게 잡아주세요. 이 현직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인식체계 자체가 무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생기들의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을 왜, 그러려면 반드시 금이 있어야 돼. 신유술이. 그래야 통제하거든. 근데 얘는 통제가 아니라 얘는 뭐 하겠다니. 그들을, 생기들을 복도 더 살리는 거란 말이야. 그 법을 살리다. 이런 걸 활용하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스쿨을 가더라도 거기서 빠지는 부분들에는 판사라든가 변호사까지 검사 계열로 안 가.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또 판사보다 보면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죠. 헌재라든가. 그래서 헌법연구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헌법연구원 같은 것들. 왜냐면 운이 이렇게 인축자로 흘러가는 것은 내가 이게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4월의 모습을 인축자 있는 어두운 공간에 가서 그걸 밝히다 이렇게 발현시키는 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선천적 지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다. 그게 그때 영구직입니다. 또 일지가 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요 연구하는 쪽이 가장 잘 맞아요. 왜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만의 특화된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다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거 정사니까 욕심도 대단해요. 정사잖아요. 한번 지금은 그러니까 왜 을묘대운이라서 그래. 을묘는 불안불안한 거잖아. 갑인이 오면 완전한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내년부터 내가 이제 꿋꿋하게 이제 잘 돼요. 갑인이 와야 내가 뿌리를 완전히 박은 모습이고 틀이 갖춰졌다는 거죠. 이렇게 뭐 구조는
나쁜 거. 얘는 반드시 정화가 겁재로서, 자기의 활동성을 정화로 활용하니까 약간 정화는 음적이고, 병화는 양적이라 그래. 내가 배웠잖아, 수업 시간에. 얘는 정화는 음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덜하고 약간 음적이 보이지 않는 곳을 속속들이 파헤치다. 이런 거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하는데, 아마 법학자라든가, 조국이는 법학자잖아요. 조국이 법학자. 조국이가 내가 사법고시 패스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훈이 사법고시 패스했잖아요. 조국이는, 내가 보기 사법고시 패스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내가 그냥 법학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조국이는. 하여튼 얘는 뭐 사법고시 패스하랬던 거 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얘는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로 갔잖아요. 얘도 이제 그러니까 없죠. 왜 없어요. 없고 그거 무토 정화가 설득하려면 기토가 있어야 되는데 무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력은 좋아요. 표현력은 그러니까 표현력이 좋은데 이제 얘는 이제 정화가 이 병화의 이제 본성인데 이 무토를 봤으니까 자기를 표현하겠다는 인식체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쭉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나쁜 길로 이게 이제 이도 공명, 다른 길로 빠져도 이 사람은 반드시 학원, 이런 법 전문 학원에서 강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돼요. 개면이니까 힘들어지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거의 이제 진로 수정을 좀 할 것 같아요. 피드백은 확실합니다. 37대 실세 이후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대신 이 17, 27대까지는 좀 힘듭니다. 7월에 무슨 시험 봐요? 7월에 보면 이제 미중 을목에서 계면년에 을목이 드러나. 그때가 7월이면 그때 김이월이거든요. 김이월. 김이월이 오니까 지금 현재 얘 입장에서는 자기 간목의 성향이 기토를 만든 미토 보니까 조금 그래서 자기 성향적 요소가 김이월이 잘하면 그 시험 문도 나쁘지 않네. 기토가 오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근데 지금 이제 김이월에 오면 이제 무토와 기토가 만나니까 나의 인식체계에 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아마 요 시험에서는 좀 아마 합격을 하더라도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할 것 같아. 그러면 요게 대학원 시험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만족하면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왜? 갑이 기토를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뭔가를 또 기미로 왔잖아. 사원미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점수는 나쁘지 않겠어요. 그럼 대학원은 올로 이거 떨어지면 대학원 가겠다는 거 뭐야? 그러면 딱 두 개 다 봐버려서 그러면 아마 요때 아마 이제 얘는 오히려 김희열의 시험 결과를 보고 더 아마 내적 갈등이 더 심해질 거야. 아니 깜짝이야. 아니 이것도 보려고 사주 보는 거예요. 이거 알라고. 그때 이제 이 전체적 구조는
뭐 법을 전공해서 깊게 연구해서 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없네.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앞으로 한 십몇 년은 고생해야 돼요. 이제 개축 대운부터 이제 좀 풀리고 임자대운은 확실히 드러납니다. 왜? 그 시기도 간목과 딱, 그러니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시기 45세 이후에 간목을 생겨줄 수 임수가 오는 이런 것이 운빨이라는 거야. 간목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임수가 막 초면에 들어와 버리면 그 꽝이지 뭐. 요 시기에 맞춰서 딱 들어오잖아요. 개갑이. 임계가. 그럼 이 간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이 아이는 결혼하면 자식 하나만 줍니다. 독자. 가보 하나만 줍니다. 하나. 결혼해야 돼요. 저게 가보가 나와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보 자식이. 좌우충이 되는 거예요. 충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직접적 개입을 해주는 겁니다. 무조건 결혼하고 자식 낳아야 돼요. 아마 결혼을 아마 어찌쯤 할 거라면은, 아마 37세 전후에 하겠네. 늦게 결혼하겠네. 아니면은, 아니면 아싸리 27대운에 37대운에 같은 공부하는 애랑 결혼하세요. 왜? 이때 자식 자리가 동하잖아요. 근데 여기 인호가 왔단 말이야. 조상이 점지해 주는 거야. 이 조상이 얘 자식으로 들어와. 저 인과 합하잖아요. 조상이 자식 들어와. 조상이. 이런 자식이. 근데 이때 아마 조상이 맺어준 연인과 합할 개연성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띠배연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 돼지띠라든가 동갑내기 정도. 아니 돼지띠니까 먼저 돼지띠랑 가장 좋은 돼지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나이가 지금 원숭이띠 나이가 너무 많이 나고 나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원숭이띠랑 돼지띠, 그 다음에 개띠 이런 정도 배연이 좋아요. 원숭이, 개띠, 돼지 배연 이렇게 4년 정도 차이. 그 다음에 소띠 배연까지 정도 나쁘지 않네. 그 해자 쪽 배연은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해자 쪽 배연은 딱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술 배연도 이런 배연이 나오면 됩니다. 그런 것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만 낳으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